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각도기 박사 안진입니다. 네. 좋아도 좋은 게 아니네요. 안 좋습니까? 오늘? 지금 방금 확인해 보니까 거래대금이 늘지 않았어요. 올라갔는데 거래량이 늘지 않는다. 참 놀랍네요. 그러다 아침에 제가 그랬거든요. 아무리 이런 좋은 장이 있어도 외국인이 팔면 오늘 떨어집니다. 말짱 꽝입니다라고 말을 했다가 그 말한 걸 막 엄청 후회했어. 그 말이 C가 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아침 마이너스가 잠깐 났었습니다. 외국인들 매도와 더불어서 시장이 빠졌죠. 즉 진짜 매매 주체가 없으니까 오늘 뭐 올라도 다 꽝이야. 누가 팔면 그대로 빠져. 이거는 그만큼 저 역대급인데요. 1억? 너무 신기해. 지금 이 정도까지 거래대금이 없을 수 있나? 그러다가 외국인이 사니까 도로 시장 반등한 거죠? 그렇죠. 외국인들 매수세가 쌓이지 않았으면 이만큼 오르지도 않았던 날이에요. 외국인한테 흔들리네요. 없어요. 국내 수급 세력 아예 다 싸그리 다 이민 가셨는데 어디? 그래도 뭐 올려주는 날은 그래도 좀 고맙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1.1%, 코스닥 1.9% 올랐습니다. 코스닥 이렇게 2% 가까이 오르는 건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네. 2,400 조금 못 미치는 수준까지 좀 올라왔고요. 아시아 전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대만도 1.5% 올랐고요. 일본도 0.7%, 홍콩도 뭐 한 0.7% 내외로 좀 오르고 있는 것 같고요. 업종별로는 어저께까지 좀 조정을 받는 듯 보였던 2차전지 섹터가 오늘은 좀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이 오늘 3.7% 올라서 비금속 광물 섹터가 업종 1위를 기록을 했고요.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빠졌다는 걸 감안하면 상당한 상승이죠. 그렇죠. 네. 테슬라가 또 한 4% 빠졌었죠 어제. 6%. 어제 6%. 네. 그제가 6% 아니에요? 어제가 4% 정도 빠졌고. 그러니까 오늘 새벽 말씀하시는 오늘, 거죠? 네, 오늘 새벽에 한 4% 정도 빠지면서 2차전지가 또 불안했는데 아침엔 또 2차전지가 빠졌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네. 기계 섹터가 두 번째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한원 시스템, CS 윈드, 한미 반도체, 두산 밥켓, 두산 에너빌리티 등등 많이 올랐고요. 의약품 섹터 여전히 강합니다. 요즘에 계속 중국 감기약에서 감기약 사재기 현상 들어오는데 우리나라도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일선 약국들에서는 이제 해열제 이런 것들이 좀 물량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있네요. 정부에서 긴급하게 뭐 생산량을 늘려라 이런 명령도 발동을 해서 오늘 의약품 섹터가 강했습니다. 신기한 것도 경험합니다. 감기약 만들려고 나라가 나선 일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근데 뭐 어른이 부족하면 뭐 시장 논리에 따라서 공급자들이 그렇죠. 알아서 움직이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네, 약국에서 지금 난리 날 텐데 빨리 우리 좀 간격 좀 줘. 거래 끊을 거야? 이럴 거야? 이러면서 영업사원들을 재촉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오늘 업종 네 번째 운수장비 섹터가 상승을 했는데요. 네. 어저께까지 좀 많이 하락했던 완성차와 그 부품업체들 오늘은 반등을 했습니다. 네. 명신산업, 현대위아, 현대모비스가 3, 4% 상승을 했고요. 높은 상승이었습니다. 네. 기아와 현대차가 2.5%씩 반등을 했습니다. 네. 네. 화학 섹터도 오늘 좀 올랐고요. 종이목재랑 통신이 오늘은 제일 안 좋았습니다. 영풍재지는 뭐 모회사가 시비를 한 170억 정도 대한금속이 발행했는데 이걸 인수한다는 소식에 한 1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통신주들은 뭐 장이 안 좋을 때는 방어주 역할을 잘 하다가 오늘같이 상승장에는 조금 재미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네. 네. 그리고 CPI가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를 좀 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 가장 큰 좀 시장의 반등 이유이지 않을까 싶고요. 11월 CPI가 전년 대비 7.1% 상승을 했습니다. 네. 예상치가 7.3이었는데 좀 많이 밑돌았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0.3% 정도가 컨센이었는데 0.1%만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근원 CPI도 예상치 6.1에 못 미친 6.0%가 발표가 됐고요. CPI 발표 직후에 국채금리가 떨어졌습니다. 10년물과 2년물이 다 20bp 가까이 좀 하락을 하면서 시장 반등을 좀 이끌었는데 미국 시장은 뭐 장중에 뭐 4% 가까이 상승을 했었는데 나스닥이 1%대로 좀 상승폭은 반납을 좀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여전히 금리 인상 확률이 조금 떨어질 걸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1월달 FOMC에서 25bp 올릴 거다라는 인상 확률이 원래는 35%였는데 53%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50bp 올릴 거다라고 하는 반영 확률이 51%에서 40%로 감소를 했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가 조금 더 낮춰질 거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더 웃긴 거는요. 4월달 이후인가요? 오늘 아침에 봤는데 3월달인가 4월달 이후에 FOMC에서는 금리 떨어진다고 봅니다. 네, 더 웃기게 해서 그게 굉장히 웃깁니다. 네. 4월은 좀 빠르네요. 네, 연말도 아니고 네 번째 금리. 네 번째 금리요. 그러니까 한 달 반에 한 번씩 금리 FOMC 회의 있지 않습니까? 네. 다음번에 2월 1일인데
맞죠? 2월 1일. 네, 근데 그 네 번째 금리 인상이니까 한 6월 달쯤 되겠네요. 그때는 오히려 금리가 떨어질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종 금리 전망도 5% 수준에서 4.8%대로 하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우려가 조금 완화가 됐었던 것 같고요. 기존에 좀 고금리에 좀 침체 우려를 반영을 하던 섹터가 오늘은 좀 반등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2차 전지와 완성차 그리고 반도체가 오늘은 반등을 했습니다. 네, 오늘 뭐 2차 전지 섹터에서는 일진 머티리얼즈가 그동안 좀 동방업체들 다 같이 좀 많이 빠졌잖아요. 오늘은 좀 5%대로 크게 반등을 했고요. 삼성 SDI가 3.7% 상승, LG엔솔은 오늘 0.4%밖에 상승을 못했네요. 거의 뭐 반등 못했고요. 에코프로가 5%대 상승을 했고요. 에코프로 BM, LNF가 2%씩 상승을 했습니다. 반도체에서도 삼성전자는 1.3%나 상승을 했습니다. 하이닉스는 오히려 마이너스 0.6% 하락을 했고요. 미국에서 마이크론이 떨어졌죠. 네. 네,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원익QNC, 하나머티리얼즈, TSE 이런 소부장업체들도 다 3, 4%대씩 반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의 의약품 사재기 요거 중국만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한국에도 좀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식약처가 감기약 긴급 생산 명령을 발동을 해서 18개 제약사에 감기약에 대해서 긴급 생산해라. 그리고 긴급 수입 명령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뭐 대상은 뭐 한국 얀센, 뭐 종근당, 부강약품 등등 이제 내년 4월까지 월 평균으로 기존까지 했던 생산량이 한 50% 이상을 더 생산을 해라. 겨울철에는 60%를 더 해라라고 명령을 한 건데요. 추가로 이제 보상도 필요하겠죠. 이들 제약사에 내년 11월까지 감기약의 건강보험 인정 가격을 가산을 해줬다고 하고 뭐 약가는 그래서 50원에서 한 70원 정도로 상향을 됐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일단 약국에서는 해열제가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미국에서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좀 감기약이 이렇게 부족 현상이 안 일어나고 오히려 할인 판매를 좀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에서 할인 판매하는 거를 대량으로 수입을 하는 게 더 빠르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존재하는데 아직 식약처에서는 긴급 수입에 대한 거는 뭐 적극적으로 뭐 검토하진 않는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좀 너무 과하게 생산을 많이 하면 나중에 재고로 또 남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조금 생기네요. 다만 이게 뭐 유통기한이 짧은 건 아니니까 뭐 큰 걱정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예상치보다 좀 많이 하면 이게 또 그대로 실적으로 또 역효과로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네, 적절하게 생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에서 이 중국의 저가 공세에 못 이겨서 LCD 패널 생산을 중단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결국 이 수순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금감원에서는 조회 공시를 요구를 했고 오늘 6시까지 답변을 할 예정인데요. 대형 LCD 패널을 파주 P7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달에 가동 중단 예정이다라고 보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LCD TV 패널 생산은 종료가 되고요. OLED로 전환을 하면서 매출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LCD 사업부가 기존에 적자를 좀 보고 있었는데 이 적자 사업부를 철회하면서 수익성은 오히려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에 주가는 오늘 4.4% LG 디스플레이가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네. 텔레비전 보세요. 얼마나 싼 거지? 75인치가 뭐 얼마? 200만 원? 200만 원도 안 하죠. 그러니까요. 75인치가 LCD요. 깜짝 놀래죠. 와, 이거 옛날에는 그건 거의 벽체 같다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와, 이제는 그게 이제 일상이 됐죠. 웬만하면 이제 그거 사서 덕분에 이제 옛날에 많이 하던 저거 뭐죠? 프로젝터 이런 게 이제 씨가 마른 거지. 저희 어렸을 때는 프로젝터에 그 오디오하고 연결해서 홈시어터를 보는 근데 7.1 배분을 하는 리시버를 달아가지고 앰프와 함께 막 이렇게 하는 게 남자들의 로망이었죠. 하나의 로망이었어. 근데 뭐 이젠 대형 텔레비전도 가격이 많이 내려가서 네. 저도 뭐 70인치인가요? 그 TV를 150만 원도 안 되게 샀었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더 떨어졌나 싶네요. 저는 뭐 텔레비전이 없으니까 좀 그런데 가끔 요즘에 이제 뭐 요즘 영화를 집에서 항상 볼 수 있는 수준이잖아요. 뭐 스트리밍 서비스로.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한때는 정말 얼마 전까지는 프로젝션을 프로젝트 되게 불편해. 이렇게 뒤에 거치막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럴 거면 그냥 지금 이 정도면 그냥 이거 사도 되겠네. 뭐 한 250은 85인치 좀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근데 그거를 이제 OLED로 살 거냐면 좀 상황은 다르죠. OLED는 좀 많이 비싸죠. 그죠? 네. 뭐 인간의 눈이 근데 그냥 집에서 TV 볼 거면 굳이 뭐 OLED까지 필요가 있나 싶어요. LG 디스플레이 응원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죠. OLED 보면 확연히 다릅니다. 네. 완전히 달라요. 검은색이 꺼멓게 나와요.
네,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가 요즘 조금 좋은 소식들이 하나씩 들려오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좀 수요일 문제 때문에 완전히 기대감을 잃었었던 네. 사업부였는데 삼성 파운드리 매출액이 낸드 플래시 매출액을 처음으로 추월을 했다고 합니다. 3분기 기준으로 파운드리 매출이 7.3조 원, 네. 낸드 매출이 5.6조 원. 그래서 낸드 대비해서 파운드리가 한 30%더 나왔다라고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와 함께 신규 고객사도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퀄컴, 엔비디아, 구글, 테슬라 등 많이 확보를 하고 있고 한경 단독 보도에서는 최첨단 공정의 수율이 개선됐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3나노 수율이 뭐 50% 이상 올라왔다라는 이야기가 좀 들리고 있어서 빨리 BEP 수준까지 근접해서 올라가면 더 추가로 많은 핵심 고객사들을 더 확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경 기자가 우리 방송 보고 물어봤나 보다.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우리 중도매잖아 거의. 아, 그러네요. 네, 중도매예요. 막 PD 기자 뭐 이런 어디지 또 작가님 뭐 그다음 타 금융회사 뭐 많은 분들이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조금 좀 쉽게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 더 쉽게요? 좀 웃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개그 코드도 엄청 집어넣고 뭐 그런 거 어떻게 안 된다나? 아, 좀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너무 삭막하다는 거야. 지금 이 모든 이게 되게 답답하잖아. 갑자기 꽃도 이렇게 올라오고 뭐 이런 이렇게 인형도 올라오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터인데. 네. 보완이 좀 많이 필요하죠. 너무 전문적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어쨌든 삼성전자 온다. 네, 온다. 네. 최근에 이제 낸드 사업부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안 좋아지거든요. 하이닉스가 뭐 영업 흑자 전망에서 마이너스 막 3조 원 이상까지 적자로 컨센이 떨어진 게 대부분의 이제 낸드 쪽에서 업황이 좀 악화된 게 영향을 많이 끼쳤는데 삼성 같이 이렇게 뭐 낸드 DRAM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파운드리나 뭐 모바일이나 뭐 다른 쪽도 있는 쪽은 그래도 좀 이런 파운드리에서 낸드 쪽 악화되는 거를 좀 방어를 해주면 좀 다행일 것 같습니다. 파운드리는 마진이 커질 수 있는 사업이니까 주목하셔야 되겠죠. 낸드를 넘었다는 건 상당히 상징적인 거고요. 지금 올해부터 흑자 날 거라는 얘기는 했었어요. 연초부터 예상을 했었던 부분인데 이제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인데 규모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뉴스인 것 같습니다. 내년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면 할수록 느는 거예요. 일은. 네. 그렇죠. 그리고 파운드리 전체에서 뭐 영업이 흑자 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 3나노에서 흑자가 가능하냐 여부인 것 같습니다. 이쪽도 빨리 가능해 내년까지는 되지 않을까요? 네. 수율이 뭐 만약에 지금 뭐 시중에 알려진 대로 뭐 50%대라면 내년엔 뭐 당연히 수율이 더 올라갈 겁니다. 60% 정도가 이제 BEP 마진 정도라고 하니까요. 빨리 개선이 돼서 이제 파운드리에 대한 다시 또 시장의 관심이 좀 높아지는 시기가 또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운드리 큽니다. 굉장히 큰 건이에요. 말씀드리지만 멀티플 배수를 이렇게 하니까 어려운 건가 보다. 멀티플 배수를 바꿔줘요. 이런 거 퍼가 올라가요. 이것도 어려운가? 그 정도는 요즘에 이익 대비 배수가 올라가면 이익 대비 10배가 아니라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성장성을 새롭게 엔진 하나를 더 다는 것이기 때문에 엔진이 이게 달았는데 불이 안 켜졌었잖아요. 불이 들어와야지 기능을 하는데 이제 불이 켜질랑 말랑 하고 있는 거죠. 불이 켜지면 추진력이 더 강해지면서 이익 대비 배수가 더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전체 멀티플을 올려주는 일도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오늘 뭐 하이닉스는 좀 아쉬웠지만 삼성전자가 1.3% 상승을 했고요. 뭐 SNS텍, 코미코, AD테크놀로지, 가온칩스 같은 파운드리 밴드들도 뭐 많게는 뭐 3%, 4%대씩 많이 상승을 해서 끝났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위메이드가 위믹스는 상폐가 됐지만 계속해서 뭔가 자구책 마련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믹스 7,130만 개를 소장하고 있던 걸 소각을 했다고 하네요. 국내 거래소에서는 상장 폐지됐지만 이 7,130만 개 보유하던 위믹스를 출금이 불가능한 데드 월렛에 전송하는 형태로 소각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위믹스 상폐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장도 제출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정상화 노력은 계속 하고 있는데 한번 이런 신뢰를 좀 회복하기까지는 좀 어려워 보이긴 하죠. P2 어디라고 했으니까 P가 잘 돼야 어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게임이 잘 돼야 되죠. 핵심은 게임이 잘 되는 겁니다. 이 회사가 잘 되려면 게임에서 성공을 해야 합니다. 네. 네. 오늘 그래서 위메이드가 10%, 위메이드 맥스가 5% 가까이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조금 빨리 끝났죠? 예. 이런 기분 좋은 날은 뭐 그렇게 심각하게 안 보시기 때문에 가볍게 근데 정리하고 가는 걸로. 어쨌든 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은 저희가 좀
이번 주 들어와서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 그거는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